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사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듣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도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오후 멈춰버린 시간.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 오후였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가 도로를 감싸고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퇴근길 정체에 갇혀 있었습니다. 맴맴 우는 매미 소리가 계절을 증명하듯 귓가를 어지럽혔죠. 오늘 저녁에는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겠다. 그런 평범한 생각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퇴근 시간 정체를 뻔히 아는 아내의 전화라니.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막힌 듯한 기침 소리, 그리고 곧 끊어질 듯 가냘픈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살려줘, 너무 어지러워. 그리고 어린 아들의 울음 섞인 외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토해. 핸들을 잡은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눈앞의 차들은 그저 멈춰 서 있는데 제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공간, 낯선 이름. 응급실 문을 열자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현실감을 마비시켰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신음, 차가운 금속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경고음.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그 속에서도 침대에 누운 아내의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가늘게 떨리는 몸.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총각을 다투며 아내를 CT와 MRI 검사실로 옮겼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콕콕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다가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뇌에 종양이 보입니다. 정확한 건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종양으로 보입니다. 뇌종양. 그 단어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임을 직감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옆에서 울먹이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 말을 아내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잠시나마 병실을 탈출했습니다. 답답한 병원을 벗어나 아내에게 햇살과 바람을,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한강 둔치에는 행복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늘을 나는 연, 돗자리에 마주 앉은 가족들. 우리도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받는 햇살이 좋은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우리는 그 모습을 작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잠시나마 평범한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즉석 라면 기계 앞에서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부어지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아내는 이게 바로 그 한강 라면이구나 하며 아이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우리는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강바람 속에서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의 온기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아내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을 맛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국물을 입가에 잔뜩 묻히며 행복하게 먹었고 그 모습에 우리 모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아픔이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14개월이라는 숫자. 행복은 짧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끝났고 우려했던 편마비는 피했지만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의 절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성 뇌종양입니다. 재발이 잦고 표준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14개월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개월. 그 숫자는 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14개월 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아내 없는 계절을, 아내 없는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짧은 숫자에 담긴 잔인한 시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장모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비로소 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무게. 14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 곁을 지키기 위해 저는 청춘을 바쳤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금세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리의 추억이 가득 깃든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병원에서 밤늦게 돌아와 텅 빈 낯선 공간에 홀로 누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퇴원해서 이 집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건강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랑했던 우리의 보금자리마저 빼앗는 것 같아 그 미안함과 두려움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고요한 위로의 시작. 수술 후에도 아내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약의 부작용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병실에 내가 잘 아시는 스님에게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 종교가 없던 아내였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장모님의 마음을 헤아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기도 받고 싶어요. 잠시 후 목탁을 든 스님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사정을 들은 뒤 나지막이 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낮고 깊은 그 울림은 파도처럼 가슴에 번져와 병마에 지쳐있던 마음에 한 줄기 위안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기대어 숨을 골랐고 저 역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우리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은 조금만 아프게 해주세요. 소박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위태로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절이 머물다 간 병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계절은 부지런히 바뀌었지만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병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에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아내는 비 냄새가 이렇게 그리운 줄 몰랐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가을이 오자 아이들은 병실 창문에 단풍나무와 해님 그림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작은 그림을 쓰다듬으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힘이 나.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리던 날 아내는 창가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쌓이는 눈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밖 풍경과 아이들의 그림은 삭막한 병실의 온기를 불어넣으며 세상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희망을 꿈꾸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워했지만 마침내 치료사의 손을 잡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아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엄마가 걸었다 하고 환호했습니다. 그 작은 걸음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재활 열심히 해서 우리 일본 여행 가자. 바다도 보고 벚꽃도 보고. 아이들이랑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오자.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래, 꼭 가고 싶다. 그날 이후 우리의 병실에는 여행이라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아내는 더 열심히 재활에 임했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고 우리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아.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무너지는 희망. 하지만 희망이 커질수록 절망의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손가락에 경련이 찾아왔고 이내 온몸으로 번지며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어지럼증이 아내를 덮쳤습니다. 의사들은 재발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일본 여행을 위해 모아두었던 여행 잡지가 침대 옆에서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 어둠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루만이라도 무탈하게 해주세요. 작은 희망이 피어날 때마다 병마는 잔인하게 그것을 짓밟았고 그때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마다 다시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병문안을 와도 눈을 맞추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아내는 제 손을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마지막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잘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랑한다는 흔한 말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사실은 제게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선명합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고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헛된 꿈을 꾸다 깨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라주었지만 문득 엄마를 찾는 순간에는 다시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내의 마지막 눈빛은 아직도 제 안에서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하지 못한 작별의 아쉬움과 함께 그 눈빛은 제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눈빛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제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 그 눈빛 덕분에 저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은 결국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꼭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 평범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